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45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5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택시업계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행사가 끝났습니다. 집회는 열었지만 사개 택시단체는 이에 당사자인 택시업계, 카풀업계와 당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서 쉽진 않겠지만 국민 편익과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당해서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당에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해안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방문을 하고 김용균 노동자의 빈소를 가서 고문을 하려고 지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실태를 점검하고 긴급 당정회에서 마련된 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현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긴급 당정대책회의에서는 발전소 운전 전기업종의 정규직 전환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정식 개정안을 오늘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안전대책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한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사람이 더 소중한 거지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시설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신도시가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주거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래 당정협의를 통해서 투기 움직임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주택 정책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이건 공급계획이 신혼부부와 청년, 유주택자를 위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ETX 조기 착공이 이루어져야 여기가 개표타운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교통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12월 20일회가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중요한 인생 입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어제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한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정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문제 삼아서 새로 한국당이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한 본의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퇴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시행령 개정을 문제로 꼬투리를 잡았는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일방적으로 회원을 신청하면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꼬투리를 잡아서 심사를 거부한 것은 유치원 3법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로써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만 동의를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그 택시업계 집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집회 현장에 나온 택시 노동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은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이제부터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정부 여당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서 갈등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택시 업계도 어렵게 결정했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적점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는 동시에 20만 택시 노동자들이 어려움과 생존권 보장 요구에도 충분하게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반드시 상생과 공존의 원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기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부채기만 선동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방리방략을 위해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것은 나쁜 정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준희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을 관여했던 김태우 수사관의 부장사실을 놓고 여론이 풀었습니다. 이쯤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왜 곧장 반박될 사실들을 연일 늘어놓고 있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 11월 2일 자신이 뒤를 봐주던 건설업자 최 씨가 뇌물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그 시간에 경찰청 특수수사국과를 방문했습니다. 본인은 첩보 실적 확인을 위해 방문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실제 목적은 최 씨에 대한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들어옵니다. 김 수사관은 최 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고 명절에는 최 씨에게 대통령 명의의 청와대 선물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감찰시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시인까지 했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에 언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만 급급할 뿐입니다. 김 수사관의 비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KT 임원으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고 KT의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KT가 자사 소속 직원의 정보통신 유관협회 취업을 반대하는 박인영 공무원을 제거할 목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비위 정보를 김 수사관에게 전달했고 김 수사관은 이를 이용해 감사관실 특채에 지원한 것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처럼 민간과 검은 유착관계를 형성한 비위 공무원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내놓는 거짓말이 다 사실인 것처럼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와대 감찰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안타깝게 이끌지었습니다. 개인의 범죄를 비호하면서 도리어 원칙대로 좋지 않은 청와대를 공격 대상으로 보는 것은 후한 뭉치 그 자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옹호를 넘어서서 개인의 비리와 범죄를 정쟁에 활용하는 것을 즉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고 검찰과거사질병조사단이 발족한 이후에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돌아보고 조사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경제복지원, 장자연 사건 등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보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조사 대상인 검사들이 조사단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운운하면서 조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조사 업무를 하던 후배 검사들은 위와 같은 검사들의 행동에 압박을 느끼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라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수사를 할 뿐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조사 외압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 검찰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광훈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자녀의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문준용 씨 건을 들고 나온 것은 거짓을 한참 잘못 짚어도 잘못 짚은 것이고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떳떳하지 않습니다. 떳떳하다면 물귀신전법을 쓰지 말고 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응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문준용 씨 건은 지난 대선 때를 비롯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야당이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다양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미 그런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작의 희생이 의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용도로 악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도덕하다, 분명하게 지적을 해둡니다. 박주민 최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특감반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사안을 보는 이 시가 이거를 좀 제대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본질은 특감반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행위, 부당행위,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서 청와대에서 원소속인 검찰로 돌려보냈고 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것들 또는 특감반의 지위를 이용해서 얻었던 정보들, 첩보들을 무차별적으로 유통시키는 또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마치 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춤을 추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정치 공세를 야당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허위 조작정보 대책 특위가 법률지원단과 자문위원단의 조언과 연구를 통해서 독일과 같은 역사 왜곡 금지 법안을 대표하게 있습니다. 독일은 나치의 지배 그리고 유태인 학살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고소에 있는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단호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제 식민지 지배의 침략 전쟁이라든지 성노예 피해자 같은 그런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하거나 조롱하거나 모독하거나 심지어는 선전하고 일부는 찬양하는 그런 허위 조작 정보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국법 개정을 연계해서 독일에서처럼 온라인에서 역사 왜곡을 금지한 그런 법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역사의 제일을 위한 영화나 공연이나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 대상에서 제외한 특례 조항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최근 북미관계가 교착 상황에서 한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절실한 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엊그제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 대표가 19일 민간 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국민의 북한 유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의 요구에는 실질적인 제재 완화에는 못 미치겠지만 미국이 인도적 지원 폭을 넓히고 제한 조치도 풀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북한 제재에 대한 반대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북한은 몇 달째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협상 교착이 길어지는 것은 북한에도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북측이 반응을 보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미국이 먼저 대화에 손짓을 한 이상 일단 미국과 만나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끈기 있는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또 정치권도 이번 미국의 대화 재개 제스처가 북미 협상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남북이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북미 대화 교착 국면에서 열리는 착공식이고 대북 제재 여행을 놓고 사안인 만큼 정부는 여야 정치권 지도부도 적극 참여시켜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착공식은 9.19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 이행이고 대북 제재대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한반도 평화와 경제 번영의 길을 걸어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비핵화를 완전히 해내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는 만큼 우리가 좀 앞서서 나가는 자세를 취하면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경제 번영은 무공이산의 자세로 이뤄내야 하는 숙명적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각종 인터뷰에서 100만이 넘는 장기 실업자, 청년 실직자들을 감안했을 때 일자리 채용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국민적 분노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끈질기게 요구한 장본인입니다. 아직은 의혹에 머무르고 있으나 여러 정황들이 보도되고 있는 만큼 김성태 의원은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난 학생들과 유족들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또 현재 치료 중인 학생들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빠른 쾌유도 함께 빕니다. 올해 기준 관광 숙박 관련 시설은 총 7,672개로 객실수는 총 27만여 개에 이르고 있지만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독가스에 대한 감지기 설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27개 주가 민간 주거시설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공동주택이나 학교, 병원, 음식점에 가스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보기 성능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부처와 함께 일산화탄소 감지 센서 공식 기준을 마련하고 안정성을 확보한 기기 보급을 서두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농어촌 민박업소의 경우 위생이나 소화기 등 화재와 관련된 감지기 설치는 점검하고 있지만 가스 보일러 등 난방시설과 관련한 점검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보일러와 같은 난방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난방시설에 대한 점검 규정 신설과 시공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대로 난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감독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최우선에 두고 부처와 논의해 관련 법 개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남인순 최고위원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인천 3법을 처리하기로 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했는데요. 역시나 기대가 별로 물거품을 끝났습니다.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도중에 퇴장한 이유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트집 잡아서 하지 않은 건데요. 시행령이고 인천 3법은 인천 3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행령 개정으로 하는 거는 국가 회계 시스템을 미적용할 경우에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도의 내용인 것이고요. 법은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해야 되고 법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건데 시행령을 이유로 해서 법을 시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유한국당 이중적 퇴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많다고 하는 것을 자유한국당 다시 한번 새기기 바랍니다. 예, 어제 제로페이 시범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사업인데요. 제가 어제 그 결제하는 시연회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더 복잡하지 않느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직접 제가 시연을 해보니까 한 3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간편 결제 앱을 실행시킨 뒤에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그냥 핸드폰을 대고 촬영을 하면은 바로 결제 금액을 자기가 뭐 커피값 4,000원 같은 걸 입력하면은 자기 계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가 간편합니다. 그래서 그 매장에 있는 업주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드를 들고 때는 카드를 이렇게 하고 또 내줘야 되고 오히려 시간이 걸렸는데 훨씬 이것이 시간이 더 간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를 결제할 경우에는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매장에는 카드 수수료가 거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그 신용카드 수수료가 어쨌든 5억 이상은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들도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가 보다 더 많은 매장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 그 민생 연석페이, 제로페이 국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수진 최고위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정치공작, 음모론을 제기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의 핵심인 딸의 특혜 채용 여부를 분명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은 KT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방송 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1년 KT에 특혜 입사를 했고 강원랜드 등 공기업 채용 비리가 터져나오던 지난 2월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 대학식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켜라 지시에 부랴부랴 입사시켰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본 의혹과 관련해 정말 떳떳하다면 이런저런 조건을 달 필요 없이 본인과 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의혹에 대해서 당당히 국정조사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KT는 지금이라도 하나의 진실도 숨길 생각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전국 택시 노동자 30만 명 중 12만 명이 참가하는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결혼 끝에 몰린 택시 노동자들은 카풀 도입 금지를 외치며 특정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카풀 정책은 공유경제가 아니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당은 지난번 택시 노동자 불신 사건 이후 택시 카풀 TF를 구성해 당정청 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일 평화로운 집회 약속과 함께 다음 주부터는 택시업계, 카풀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논의 테이블에서 카풀 도입은 물론 택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적 모델이 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경사노인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어제 발족식을 갖고 1월 말까지 집중 논의를 통해 2월 말까지 탄력근로자와 관련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이 도입 사업체 중에 3.8%만이 탄력 근로제 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왜 탄력 근로제를 도입했을까? 46.7%가 물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고, 여가 생활 등 노동자 요청이 37%,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대응이 25.9%, 인건비 절감도 25%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활용 중인 사업체 가운데 75.7%가 지금 현재 제도로도 노동시간 단축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도 80.6%가 대응 가능하다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마도 충분히 경사노위에서 향후 논의할 수 있는 방향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로감독을 계속 유예해주는 그런 것은 주 50시간 근로시간 단축 도입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온전한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김성태선 원내대표 채용 비리로 떠들썩한 상황인데, 저는 오늘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 남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선제 투어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청년 내일 채용 문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예산이 수반된 다양한 제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영석 최고위원님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9일 민생선거 정책투어팀은 종로 창신동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유엔 인권위가 권장하는 1인 거주 면적 14.7평방미터의 턱없이 부족한 한 평도 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거주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 2분도 된다고 했고, 쪽방 상담소를 찾아서 주민 안전대책과 주거지원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공공 매입을 좀 확대해달라는 요청, 그리고 또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를 설치해달라는 이야기, 화재 예방 등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화재, 붕괴 등 상시적 위험 요소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안전한 포용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시 38세 징수과 기동팀이 연희동 전두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병풍 그림 등 일부 재산을 압류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시가 연희동을 방문했지만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말만 듣고 물러났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됩니다. 공정하고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번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집행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 검찰과 국세청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항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